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뭔가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답답함이요. 방산이 좋다는 말은 들었고 우주 산업이 뜬다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막상 어떤 종목을 왜 봐야 하는지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없었던 거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방산이랑 우주가 연결된다는 게 직관적으로 잘 안 잡혔거든요. 근데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걸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이건 단순한 테마 장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42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 구조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왜 지금 투자자한테 중요하냐면요. 2차 전지 초입에 이미 늦었겠지라고 했던 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지금 이 흐름을 그냥 방산 테마주 정도로 보고 넘기면 나중에 차트 보면서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지금이 진짜 변곡점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눈을 돌려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막연하게 느껴졌던 K방산과 우주산업의 연결고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미국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시아에 있던 미군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해요. 한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믿고 있던 우산이 갑자기 접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극비리의 지시를 내려요. 우리 힘으로 미사일을 만들어라. 남이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키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냈어요. 1978년 한국은 사거리 180km짜리 탄도 미사일 백곰 개발에 성공해요. 전 세계에서 7번째였거든요. 지금도 대단한 일인데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이 해낸 거니까 사실 믿기 어려운 성과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미국이 불편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기술을 가지면 언젠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결국 1979년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여 한미 미사일 지침을 수용하게 돼요. 사거리는 최대 180km, 탄두 무게는 500kg, 딱 거기까지만 허용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00m 달리기 국가대표인데 훈련할 때마다 발목에 남이 채워준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 무게 이상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구조예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이 지침이 군사무기만 제한한 게 아니에요. 미사일이랑 우주 발사체는 기술적으로 거의 같은 구조거든요. 로켓의 위성을 얹으면 우주선이고 탄두를 얹으면 미사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를 묶는다는 건 결국 우주로 가는 로켓 추력 자체를 틀어막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42년 동안 한국은 그렇게 발이 묶인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요.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마다 한국은 우리도 더 긴 사거리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하나씩 쌓아갔어요. 2001년, 2012년, 2017년에 걸쳐 조금씩 제한이 완화됐죠. 그리고 마침내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나와요.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 제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42년간 달려있던 모래주머니가 전부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럼 족쇄가 풀리고 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게요.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10년? 5년? 아니에요. 불과 2년이에요.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가 현무호를 공개해요. 탄두 무게만 8톤, 미사일 전체 무게는 36톤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준이냐면 미국의 전략 핵미사일인 미니트맨 3과 맞먹는 체급이에요. 핵탄두 없이 재래식 탄두만으로도 북한의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벙커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예요. 8톤짜리 물체를 저 높이 쏘아 올리려면 엄청난 추력의 로켓 엔진이 필요해요. 현무에 들어간 건 75톤급 고체 로켓이에요. 이게 군사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8톤짜리 물체를 하늘 높이 올릴 수 있다면 무거운 상업용 위성도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미사일 기술이 곧 우주 발사체 기술이라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서 고체 연료가 왜 게임 체인저냐면요. 액체 연료 로켓은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해서 준비 시간이 길어요. 반면 고체 연료는 미리 채워놓고 필요할 때 즉시 발사할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기습 대응에 유리하고 상업적으로는 발사 준비 비용과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전 세계 민간 우주 발사 시장에서 고체 연료 로켓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은 대체 왜 42년 동안 꽉 쥐고 있던 족쇄를 풀어준 걸까요? 한국이 불쌍해서 오랜 동맹에 대한 보답 있잖아요. 국제 정치에서 그런 감정적인 결정은 없어요. 미국에겐 아주 냉정하고 치밀한 계산이 있었거든요. 핵심은 중국이에요.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직접 동아시아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면 외교적 마찰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기술력 있는 한국이 스스로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국이 대신 맡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걸 경제학 용어로 대리인 경제학이라고 해요. 미국은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초고가 프리미엄 방산 시장은 자기들이 꽉 쥐고요. 중저가이면서 성능 좋은 방산 시장은 한국이 가져가도록 사실상 승인해 준 거예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가 전 세계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는 데는 이런 미국의 전략적 허락이 깔려 있어요. 미국은 패권을 지키고 한국은 돈을 버는 듣고 보면 정말 치밀한 구조죠.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봐야 하느냐? 크게 세 가지 분야예요. 지금 메모할 준비 되셨으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적어두세요. 첫 번째는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이에요. 40인 연간 억눌려 있다가 터져 나온 기술인 만큼 성장 속도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가파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소형 위성을 빠르고 저렴하게 쏘아 올리는 발사체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 실제 발사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지 기술 내재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위성 통신과 위성 부품 분야예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다들 로켓이나 위성 본체를 떠올리는데 실제로 전체 우주 산업의 93.5%는 지상에서 일어나요. 위성 신호를 받는 안테나, 지상 수신 장비,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이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들이 구조적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SAR, 즉 합성 개구 레이더 기술은 날씨나 시간에 상관없이 지구 표면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군사 정찰부터 농업, 재난 감시, 자원 탐사까지 쓰임새가 광범위해요. 이미 대기업들도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는 이유예요.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분야예요. 바로 미사일과 군사 위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수출하는 새로운 방산 모델이에요. 미사일만 팔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해주는 위성까지 함께 파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총을 팔면서 조중용도 같이 파는 거죠. 단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한번 도입하면 쉽게 교체하기 어려운 구조라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고 있는 반도체, 육지통신, 정밀 제조 기술까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서 내려오는 신호로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고 오지에서도 초고속 통신이 가능해지고 멀리 떨어진 환자를 위성 네트워크로 원격 진료하는 세상이 열려요. 우주 기술이 결국 우리 일상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은 1979년부터 2021년까지 42년 동안 미사일 사거리와 연료 종류까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 족쇄가 풀리자마자 세계 최대급 미사일 현무호가 탄생했고 그 기술은 곧장 우주 발사체 기술로 이어졌어요.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냉정한 계산 아래 한국의 방산과 우주 산업을 사실상 허용했고 한국은 그 기회를 빠르게 잡아가고 있어요. 진짜 큰 기회는 늘 조용할 때 찾아왔어요. 뉴스 헤드라인에서 K 우주시대 개막이라고 떠들썩하게 보도될 때는 이미 주가가 저만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반대로 남들이 아직 이걸 단순한 방산 테마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 판이 바뀌는 연결고리를 먼저 읽은 사람이 결국 그 과실을 가져갔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어요. 42년 묵은 미사일 지침 족쇄가 풀렸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체 연료 기술력이 확인됐고 미국의 무기 아래 글로벌 수출길까지 열렸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순간은 투자 인생에서 정말 자주 오지 않아요.